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배팅 라이프를 위해 불철주야 분석하는 분석의신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100%의 적중률이 아니라도 반드시 수익 실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포인트만 집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판단이 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울버햄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브라질 미드필더 마테우스 프랑카와 콜롬비아 미드필더 제퍼슨 레르마를 영입한 것이 이적 시장에서의 주요 동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이스 윌프레드 자하, 골키퍼 잭 버틀랜드, 루카 밀리보에비치를 모두 자유 계약으로 보내면서 이적료를 얻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입니다. 리그에서는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며 아스날에게 0대1로 패한 것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무난한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테우스 프랑카, 윌 휴즈, 미카엘 올리세, 나단 퍼거슨은 여전히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울버햄튼은 라울 히메네스, 코너 코디, 라이언 자일스, 나단 콜린스, 후벤 네베스와 같은 주요 선수들이 팀을 떠나며 전력에 상당한 공백을 채워야 했습니다. 반면에 영입은 골키퍼 톰킨과 수비수 맷 도어티로 그쳤으며 부바카르 트라오레와 마테우스 쿠냐를 완전 이적으로 획득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 시즌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브라이튼에 연속 패했지만 에버턴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반등의 신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마테우스 누네스가 징계로 황희찬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10번의 대결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5번 승리하고 1번 무승부로 근소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경기들은 대부분 점수 차이가 1점 혹은 2점 이내로 매우 접전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양팀은 홈에서 승리를 차지하며 홈강세를 보였는데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제까지 홈에서 3번의 연속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즌 초반 경기력도 꽤 괜찮았으므로 홈에서의 첫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점수가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약간의 우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드리는 합리적인 선택지는 2.5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아스톤 빌라입니다. 리버풀은 미드필더 도미닉 츠보슬라이, 맥 알리스터 등을 영입하면서 큰 변화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비뉴, 조던 핸더슨, 파비오 카르발류, 옥슬레이드 챔벌레인, 나비 케이타, 제임스 밀러, 피르미누 등 몇몇 선수를 떠나보냄으로써 선수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즌 초반에는 2승 1무를 기록하며 양호한 출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뉴캐슬 원정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역전 승리를 거두며 팀 기세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 이 경기에서는 버질 반 다이크가 퇴장 징계로 이브라히마 코나테, 커티스 존스, 티아고 알칸타라 등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스톤 빌라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미드필더 무사 디아비, 유리 틸레망스 그리고 수비수 파우 토레스와 같은 빅클럽들의 주목을 받는 선수들을 영입하여 주목받는 팀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웨슬리 모라에스, 마블로스 나캄바, 애슐리 영 등 선발 경쟁에서 밀려난 선수들을 정리하며 스쿼드의 질을 높였습니다. 리그 첫 경기에서는 뉴캐슬에 1대5로 패배했지만 이후 에버튼을 4대0으로 이기고 벌리를 3대1로 이기며 하위권 팀들에게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주전급 자원들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필리페 쿠티뉴, 타이런 밍스, 에밀리아노 부엔디아, 린더 덴동커, 제이콥 램지, 알렉스 모레노 등이 부상에 허덕이고 있어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최근 10차례의 대결에서는 리버풀이 7승 1무 2패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리버풀은 원정에서 3대1로 이기고 홈에서 1대1로 비기며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FA컵 3라운드부터 아스톤 빌라와의 6경기 연속 무패를 포함하여 리버풀은 확실한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두 팀 모두 연승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대 전적과 안필드에서의 경기력을 고려할 때 리버풀이 약간의 우위를 가진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리버풀의 승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아스날과 맨유입니다. 아스날은 그동안은 파티 인버티드 풀백 롤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진첸코가 돌아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일단 왼쪽에서의 전진성이 보장되므로 수비에 능하지만 전진성이 부족한 마갈량이스가 선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스날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공중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우측에서는 화이트의 오버래핑으로 사카, 웨데고로 조합에 다른 옵션을 추가할 수 있는 상태. 진첸코가 복귀한다면 팀의 본체가 돌아오는 셈입니다. 아스날의 결장자는 발로건, 엘레니, 로콘과 팀버가 있습니다. 메뉴는 늘 원정에서 약한 모습이었는데 아스날 원정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뉴가 아스날 원정에서 이긴 것은 2019년입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는 기대를 모았던 중원 조합이 영 시너지가 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지난 경기에서 이긴 것도 상대의 퇴장자가 나온 이후에야 역전골이 들어가는 등 꽤 고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나나의 합류로 인해서 후방에서 출발하는 롱볼의 정확도가 높아지기는 했지만 마갈량이스가 돌아오는 아스날의 공중볼 경합이 이제는 약점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메뉴의 결장자는 디알로, 히튼, 마이누, 말라시아, 쇼, 마운트, 바란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스날의 승리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일단 메뉴가 아스날 원정에서는 고전하는 양상이 많았고 아스날의 진첸코가 돌아오게 되면 아스날이 공격과 수비의 양면에서 얻는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메뉴의 부상자 상황이나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원정에서의 난조도 메뉴의 확률을 낮게 보는 이유로는 충분할 것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지로는 아스날의 승리를 추천드리며 오버도 함께 보셔도 될 것 같은 경기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